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급락 구간을 거쳤죠.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의 뒤통수. 자, 그런데 사실상 하이닉스는 여기 부품사들도 그렇고요.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한쪽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다 보면 이쪽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하이닉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이 둘이 뭐 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원래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약간 예전에 있죠. 그 HBM 시대가 오기 전 한참 전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슈였냐면 D램 장비를 납품하던 시절에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좋았지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걸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쪽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 측에서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너네랑 거래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죄송합니다 형님 하면서 이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조금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사실상 이 메모리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 시장에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고는 사실상 이 둘 중에 납품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마이크론도 있기는 하지만 규모 면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론이 지금 HBM을 성공한 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가져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 시대가 왔죠. 이 오면서 HBM의 키를 쥐고 있는 건 하이닉스가 맞죠. 맞긴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한미반도체이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규모는 하이닉스가 훨씬 크고 삼성전자에서도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HBM을 만드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화에서 지금 붙었다 그랬죠. 뭐 누가 뭘 했는지 이런 건 사실상 우리가 뭐 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걸 가지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런 그 답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한미반도체의 이익률, 지금 HBM 장비를 납품해서 얻고 있는, 그쵸, 거두고 있는 이익률 자체가 50% 정도 된다고 한미반도체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를 엄청 많이 뿌리고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공시들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정 이슈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을 정도로 공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볼 때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감히 이 그 반도체 사업군을 다 판단하거나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자꾸 이쪽 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이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미반도체에서 이쪽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 한화 쪽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생산 라인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길면 2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에 그쵸 무언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랑 손을 딱 잡고 가면 생산량 측면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증설할 수 있는 물량이나 그쵸 그런 사이즈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악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슈 있죠.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쵸 약간 좀 오바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가격에는 차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 이격은 지금 뭐 거의 뭐 이평선하고 수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중요합니다. 물론 정배열을 깨기까지는 못해도 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급하게 왜 큰일 났다, 뭐 하이닉스 통수 쳤다 이러면서 도망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집중을 해서 보자. 문제는 없지만 가격을 보고 내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HBM 시장은 무조건 커집니다. 그리고 올해만 성장률이 그냥 산업의 성장률입니다. 이 산업의 성장률이 2배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그
신제품이 발표가 됐죠. 신제품이 언제 뭐 나올 거라는 걸 다 발표를 했습니다. HBM 증가분이 올해만 2.5배예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마이크로는 한미반도체의 거의 뭐 재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HBM을 만들 수 있다는 그냥 재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뭐 이 마이크로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는 효율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알테오젠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일부 매도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4%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14%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17%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DI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렇죠? 이미 수익을 냈어요. 22%, 26%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 확인하니까 또 매수.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데, 그쵸? 어느 정도의 상승분. 자, 그리고 뭐 YC 같은 종목들 최근에 좋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수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8%, 17%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얻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은데 LS 마린 솔루션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LS 마린 솔루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렇죠? 아직까지 매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5% 정도의 상승세.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분들 밑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분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수 그리고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매수.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기 전에 제가 뭘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23%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부 안 하면 정말 깡통차고 퇴출당할 수 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 다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면 돌파하는 종목군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군을 제가 공략하는지 봤으니까 한미반도체 보면 제가 왜 지금 보고 있는지 알겠죠?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파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만 확인입니다. 확인. 무조건 확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확인하지 않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정말 상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건재하게 버티고 있었을 때 보세요. PSK 홀딩스, 그죠? 강하죠? 그리고 뭐 FST, DI, YC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때 강세입니다. 일반적인 무슨 그 짝짓기 매매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평선을 보실 때 단순히 배열도 어떤 패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가는요 높이 올라가면 이평선하고의 거리가 벌어지게 되어 있고, 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좁혀가야 됩니다. 그 좁혀가는 과정을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눌림목 끝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해서 보유 기간을 줄이자. 그게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타점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
그쵸?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담아놨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하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고,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려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안 빠지거나 하이닉스의 가격이 안 빠지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엔 더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나쁜 건 삼성전자에서 좋은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